이제 그동안 함께 공부해온 관사 원리 전체를 이 한 화면에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사의 기능은 등장이다. 무관사는 무대이다. 인물들이 등장하는 무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사는 한마디로 등장의 기술이다. 등장의 원리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들어왔었죠. 자, 그렇다면 등장에 대해서 등장은 어떤 감각을 묘사해 주길래 관사가 이렇게 일부러 어니 더니 이런 걸 써서 등장까지 시켜주려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 모두 이 등장을 하면 등장하는 존재들은 나름의 존재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등장하는 대상들이 존재감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영어 관사, 어와 더를 써서 꾸며줘가지고 등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반면에 무대 같은 경우는 등장시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무대는 등장이 일어나는 바탕일 뿐 등장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무대 부분은 존재감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관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존재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관사를 써서 등장을 시킨다 라는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존재감은 어떤 효과들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있길래 존재감을 가지면 우리 마음의 눈 속에 이렇게 확 와닿는 것일까요? 자, 이제 존재감의 효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등장의 존재감, 첫 번째로 처음 등장하니까 첫눈에 주목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마치 첫인상 같은 그런 존재감입니다. 첫 등장 아니면 그 다음엔 모두 이제는 재등장이 되죠. 다시 등장, 또 재등장, 재등장, 반복 등장. 이 전체가 그냥 재등장이 되겠습니다. 이 등장을 계속 반복하니까 참신하고 새로운 느낌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익숙한 느낌, 진부한 느낌 이런 게 잘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 첫 등장과 재등장, 첫 등장이 아니면 나머지 모두가 재등장인데 이 두 가지를 부분 지어서 등장의 효과를 영어가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배경이죠. 배경은 존재감이 없죠. 없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안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무존재감이라고 했고요. 이 영어 관사의 체계에서는 이 첫 등장과 재등장뿐만 아니라 이 무존재감의 배경도 관사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포함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공부해 왔듯이. 자, 그래서 첫 등장의 존재감을 일으켜주는 첫인상을 일으켜주는 이 영어 관사 어죠. 첫 등장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첫 등장의 어가 이 처음 등장하는 이 존재다운 그런 존재감을 일으켜준다. 그런 존재감을 일으켜주니까 그런 이 감각으로 주목하게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관사 강의에서 아마 처음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등장의 존재감. 더 맞죠. 처음 등장, 다시 등장. 어디서든 배우는 내용이니까요. 이건 역시 이 재등장인 만큼 이 익숙한 존재감으로 주목이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물론 익숙한 존재감으로 주목될 때는 익숙하니까 뭔가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익숙하니까 진부한 느낌으로까지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니까 무게감 있게 다가오면 조연다운 그런 정도의 감각이 되겠고 너무 익숙하니까 진부하게 다가온다 이런 정도의 감각이라면 엑스트라 정도의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존재감. 뭐 관사 어와 더를 써야 존재감이 생기니까 뭐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쓰면 됩니다. 무존재감을 표현하려면. 네, 그래서 관사체계는 어와 더 그리고 무관사 이 세 개가 모여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이 모든 존재들, 모든 창조들의 이 존재감을 묘사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들이 어떤 종류의 무대든 펼치고 그 무대 위로 어떤 종류의 존재라도 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등장하는 것을 묘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존재감을 주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을 무관사와 관사 더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나무 영어의 관사 공부에서 특히 주목하면서 하나 더 배웠던 게 있죠. 무관사 부분입니다. 무관사를 배경이라 그랬는데 어는 첫 등장이다 그러면 이거는 와닿습니다. 더는 재등장이다 그래도 와닿고 한데 무관사는 무대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지식이었는데요. Three planes per stage. 무대를 위한 셋의 존재계들. 이 셋의 존재계들 상에서 무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셋의 존재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거죠. 첫 번째는 의식 영역이 무대이다. 의식세계가 무대다. 이 무대, 의식세계 속에서는 순수한 개념으로 무대가 꾸며진다. 그 다음에 마음 공간으로 내려와서 마음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들로 무대가 형성되고 이미지들로 등장이 이루어집니다. 개념이 이미지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이라고 부르죠. 상. 뭐 심상이다. 뭐 무슨 상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세 번째 물질 세상이 무대인 경우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물질로 이루어진 원재료가 무대를 구성하겠죠. 그리고 또한 물질로 이루어진 완성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고요. 네. 이 영어 관사 공부에서는 이 존재계가 세 개라고 이제 세 개를 소개를 했는데 실제 영어 관사의 영역, 언어의 영역을 넘어서 이 존재와 삶 전체를 망라하려 할 때는 이게 planes of existence라고 하지 않고 planes of being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3가 아닙니다. 4입니다. 4개. 4 planes of being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 관사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3개 정도의 존재를 알아두게 되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3개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존재감을 일으키게 해줘서 그 존재감을 주목시켜주냐, 주목을 덜 시켜주냐, 주목을 안 시켜주냐 이런 감각인 만큼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이제 등장시켜주는 것이고 등장을 관사 언어로 등장을 시켜주게 되니까 존재감이 일어나고 그 존재감이 잘 일어나려면 뭔가 등장하는 대상이 뭔가 잘 완성이 잘 돼가지고 등장했을 때 존재감이 제대로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등장하는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완성체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폼이라 그러죠. 폼이 뭔가 잘 형성된 그런 대상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런 폼이 불충분하게 형성된 대상들 같은 경우는 흔히 등장을 잘 안 시켜주는 대상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예컨대 이제 안개 같은 거 있죠. 안개를 영어로는 미스트라 그러죠. 미스트. 근데 미스트는 형이 있는 건 분명한데 뭔가 쉐이핑이 뭔가 어떤 고정되고 정형화된 그런 쉐이핑이 잘 안 돼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 완성체다운 감각이 조금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 등장을 잘 안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사전 찾아보면은 뭐라지 물질 명사라 그러나요? U자 써가지고 uncountable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등장을 시키려면 뭔가 잘 완성체로 잘 포밍을 해서 등장을 시킨다. 그런 만큼 완성체 감각이다. 또한 이렇게 완성체가 돼서 등장하다 보니 뭔가 실물 감각 만땅이겠죠. 실물 느낌 제대로 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배경 무대는 존재감이 생기면은 안 생기면 안 생길수록 좋기 때문에 완성체의 반대인 원재료다운 감각을 갖게 돼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물질 명사를 무관사라고 했던 겁니다. 물질 명사, 거기서 물질 명사라고 할 때 그 물질이라는 게 원재료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물질 명사가 무관사라기보다는 이 등장과 배경이 서로 간에 상대적인 원재료의 측면이냐 아니면 완성체 측면이냐의 이 상대적인 감각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실물 감각에 이 반대되는 이 감각, 뭐 실물이 아니면 그럼 헛것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이성의 견지에서 보게 되면 실물에 반대되는 감각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원인이 되어서 실물이 결과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념은 실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원재료인 거예요. 개념도 원재료예요. 실물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실물은 당연히 완성체 감각이고. 그래서 이 등장하는 대상들은 어떤 감각이 잘 생기냐면 완성체다운 감각, 실물다운 감각, 그리고 이 무관사로 쓰는 이 배경 무대의 이 존재들은 이 어떤 감각이냐면 원재료다운 감각이요, 개념적인 대상의 감각이다. 라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해온 관사 원리를 한 장 속에다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어가 관사문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뭘까요? 이제 다들 짐작할 수 있겠죠.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잘 따라왔다면 뭐냐면 Art of Characterizing Things, 사물들을 이 characterize, 그러니까 주인공 프라이머리 캐릭터로, 조연 세컨더리 캐릭터로, 엑스트라 캐릭터로 이렇게 캐릭터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아트, 뭔가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뭔가 예리하고 섬세한 그런 기술인 거예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For the clarity of storytelling. 스토리텔링의 명료함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표현을 더 명확하게 하고 더 명확하게 의사전달,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관사문법이 영어라는 언어 속에서, 이 언어 속에서 이제 그 필요성이 혹시 납득할 만하세요? 그렇죠? 사실 이 관사문법이 없죠, 우리 한국어는. 하지만 한국어 구사는 잘 해요. 그렇다면 관사문법이 필수는 아니란 얘기인데요. 영어는 굳이 이 관사문법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무관사라는 세 개의 도구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써왔는데, 뭐 영어 외국인인 우리들은 좀 실수들을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저 자신도 실수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영어의 원어민들은 여간에서는 그리고 무관사 사이에 실수들을 잘 안 하죠. 그렇다 그래서 이 영어민들이 이 관사 원리를 알고 있느냐, 이해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제가 이 표현나무가 영어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라는 언어를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이 관사 원리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온 영어 관사문법의 원리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 트리오, 관사 삼총사, The Art of Characterization, 등장인물화의 기술. 기술이라기보다는 뭔가 예술적인, 뭔가 예리하고 섬세한 그런 아트다. 이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형 형태죠. 중앙에 금빛의 삼각형이 보이고 그 세 꼭지점마다 동그라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동그라미에는 무대 배경, No article.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른쪽 동그라미에는 첫 등장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왼쪽 동그라미에는 재등장의 더. 그러니까 무대 배경 위에서 최초로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어서 조연과 엑스트라들이 재등장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영어 관사 원리, 관사문법의 원리를 요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트리니티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트리니티 다이어그램은 그 관사뿐만 아니라 전치사나 조동사, 심지어는 영어 문형까지 영어의 모든 문법 속에서 핵심적인 원리의 체계를 구성하는 빌딩 블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를 Building Block of English Grammar 라는 이름으로 불러보았습니다. 네, 삼각형이 가운데 있고 위에 꼭지점은 파란색, 오른쪽 꼭지점은 빨강색, 왼쪽 꼭지점은 초록색, 청적록, 빛이 삼원색이죠. 이 트리니티 다이어그램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트리니티 다이어그램은 영어라는 문법 전체의 빌딩 블럭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관사 원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 원리를 실제로 응용해보는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